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세계 각지에서 터져나온 악재로 이틀째 하락하면서 현재 1950선까지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장중에는 1950선을 붕괴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적자가 기록됐다는 소식 플러스 신규 실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가 중동 지역 정정 불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우위를 기록했었죠. 오늘도 이 시각 현물 쪽에서 2천억 원, 선물 쪽에서는 1,500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약세입니다. 4포인트 정도 하락한 518포인트로 520선이 붕괴가 된 상태인데요. 자, 금요일장을 맞아서 오늘도 역시 증시전략센터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참여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을 요청하시는 건데요.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그라글 게시판에 요청하시면 이쪽으로 들어온 종목들을 먼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우디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예정인데요. 중동 불안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건설주가 업종별로는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나 자동차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황센터 가서 시황 소식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어제 국내 변수로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글로벌 악재로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 미국의 부진한 경기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중국의 무역 적자 소식도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2포인트 하락한 1959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56포인트로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 낙폭 더 키워가면서 1949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낙폭을 줄여가면서 장중 1970포인트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낙폭을 키워가면서 1950포인트 후반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천억 이상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개인 1,800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관망하는 가운데 158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글로벌 악재로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4포인트 하락한 51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출발은 515포인트로 출발하면서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줄여가면서 520포인트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낙폭을 키우면서 510포인트 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7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관망하는 가운데 1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29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40전 상승한 112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27원으로 급등 출발했습니다. 부진한 경기 지표로 뉴욕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유럽 국가들의 악재와 중동발 국가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역의 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절반이나 줄인 상태인데요. 오늘 환율은 1120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흘 동안 급락했던 대형 IT주 그동안 낙폭이 과했었죠.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닷새 만에 반등하면서 0.1%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도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주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대차가 2% 후반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1.7% 급락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2%, 한락공조도 2.7% 이상 하락하면서 전 종목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잘 버텨왔던 건설주가 오늘 모두 급락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려 또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GS건설도 3.7% 급락하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도 4% 이상 하락하면서 전 종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연휴 취소된 기름값으로 자전거 관련주는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WTI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두바이유가 이틀 만에 반등하면서 $110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삼성레저와 A모션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도 10% 이상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극동유화도 4% 강세 보여주면서 자전거 관련주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백신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국산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는 언급에 백신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4.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중앙백신과 CTC 바이오도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바이오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코스피가 어제보다 1%대 조정을 받습니다. 1957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4포인트 정도 밀린 518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밸류25 신기현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코스피 지수가 20포인트 정도 빠졌었는데 장중 변동폭이 나올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예상을 좀 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오늘 또 한 번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좀 여러 악재가 있었잖아요. 정리 좀 부탁드리고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여쭤보죠. 예, 우선은 뭐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악재가 나오는 것이 투자 심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가 다시 한번 긍정적인 신호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단기간에 이러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이른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동 지역의 그런 불안 사태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갖고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조금은 주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유럽 국가에서의 그런 그 채무 불이행 관련된 그런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선진국에서의 그런 불안 요인은 이머징 국가로도 올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 있고, 사실 그동안에 그 기대감이 컸던 실적에 대한 얘기가 지금 1분기를 들어오면서 상당히 불안 요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만약에 실망 매물로 나온다면은 큰 폭의 하락이 더욱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조금 하시면서 지금 시점 어느 정도 관망하시면서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 요인이 해소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한번 급락을 주면서 불안한 마음들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안정된 흐름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래도 업종, 종목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또 사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은 있을 거잖아요. 예, 우선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업종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석유 화학주가 어느 정도 낙폭 과대에 대한 그런 저가 매수세가 가능한 시점이긴 하지만은 역시나 시장 자체가 불안하면은 이러한 주가 흐름도 당분간은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언제나 이런 급락은 다시 한번 기회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2,000포인트로 급등을 할 때 소외를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장 이제 다시 한번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역시 중동발 사태로 급락을 하고 있는 건설주에 대해서 주시 있게 관심을 갖고 보시다가 기회를 잡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낙폭 과대주를 보되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번 주까지도 이제 정정 불안이 어떻게 좀 누그러들 수 있을지에 대한 사태들 잘 파악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시황 전략까지 짜봤고요. 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종목 배틀을 펼치는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기현 연구원님, 지난주 수요일에 나와서 종목 AS를 해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어떤 종목들이 포트에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6가지 종목을 포트에 담고 계십니다. 금주 수요일에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증시전략센터 전문가 중에서 신기현 연구원님처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고수익을 기록했던 전문가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S-오일이 장중에 어제 13만 원까지 오르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률이 나가고 있습니다. S-오일이 무려 73% 이상의 수익을 거둬줬고요. NC소프트도 역시 30% 가까이 고수익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섬이 10% 이상, LG화학도 무려 10%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CJ, CGV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기는 한데 자동차주가 오늘 좀 약합니다.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있는데 잠시 뒤 현대모비스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네. 먼저 현대모비스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가 매수한 가격까지 다시 좀 내려왔거든요. 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자동차 업종이 조금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소외를 받으면서 지금 다시 한번 그 가격이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러한 조정은 역시나 매수 기회로서 언제든지 존재를 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의 그런 독과점적인 그런 기업들도 물론 주가 상승에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만은 역시 주가 상승이 가장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시장 점유율을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의 시장 상승 점유율과 함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지금 경기가 다시 불안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도 사실 커지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과 경기 불안 요인이 상당히 공존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역시 자동차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늘어날 수가 있고, 만약에 뭐 경기 침체로 인해 갖고 자동차 매출이 줄어들어도 그런 계속적으로 고쳐서 쓰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그런 실적은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주가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하락은 역시나 저가 매수로 접근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대모비스 말고 또 어떤 종목 AS 받아볼까요? 예, 뭐 역시 지금 석유 화학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S-오일 오늘 큰 폭의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정유주들이 이번 1분기에 실적이 가장 뚜렷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IT 업종에 대한 실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 업종에 대한 그런 실적 불안감이 조금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유가 상승에 따른 그런 실적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는 이런 S-오일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역시 다른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으면 상대적으로 더욱더 좋은 그런 기업으로 투자 심리가 호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오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목표가 지금 현재 이미 달성 이후에 계속적으로 홀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15만 원 선까지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기현 연구원님 들고 계신 종목들 다시 한번 AS를 받아봤습니다. 함께 매수를 하셔서 고수익 올리신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가 종목 배틀을 펼치는 시간이죠. 예, 밸류25의 신기현 연구원님 종목 봤고요. 자, 이번에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강지석 과장님 종목 배틀 종목들 볼 텐데, 예, 먼저 인사부터 하고 오늘 장 시황 흐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석 과장님. 네. 강지석 과장님은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분석을 하시겠습니까? 26포인트가 더 밀려 있거든요. 네. 예. 뭐 지난주에도 한번 경고를 제가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만기 이후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뭐 지난주에도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외바닥이라는 것은 없다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20포인트 전저점을 한번 확인을 하고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전저점을 깨고 횡보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던가 하는 움직임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자리로 봐서는 금일 같은 경우 좀 상승폭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이틀 정도 코스로 해서 상승 양봉을 좀 뽑아 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조금 더 원활한 저희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역시나 조금 잔인한지 저희가 갖고 있는 주식들을 전체적으로 팔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전저점을 향해 가는 모습인데요. 업종별로 봐서도 지금 현재 뭐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120의 선을 딱 터치를 하고 마지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상태에서 지금 이 정도 폭의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체감지수는 거의 마이너스 50포인트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식 갖고 계시다면은 계좌에서 조금씩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것이 1920포인트가 다시 왔을 때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지수가 조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강지석 과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강지석 과장님이 그간 들고 계셨던 종목들, 종목 배틀 수익률 확인을 해보고 AS를 받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강지석 과장님은 오늘까지 4가지 종목을 홀딩하고 계신데요. 예, 모든 종목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훌륭하시죠? 오성 LST가 50% 정도의 수익을 거뒀는데요. 1월 21일에 16,800원에 매수가 됐던 종목입니다.
베이직 하우스 중국 내수 소비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의 흐름이 참 좋았습니다. 13%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1월 28일에 매수가 됐던 종목입니다. 그 밖에 SM이 9% 정도 수익을 올려주고 있고 유비벨록스가 2% 정도의 수익입니다. 자, 강지석 과장님 오늘 한 종목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난주에 매수가 됐던 CJ ENM입니다. CJ ENM을 탄력 둔화로 매도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 마이너스 4% 정도의 등락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강지석 과장님, 네네. CJ ENM부터 살펴주시죠. 네, CJ ENM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급 자체가 아무래도 좀 꼬였다라는 표현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투신과 또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매수로 들어오다가 아무래도 그 시장 자체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CJ ENM 역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그다지 깨져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있고요. CJ ENM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68,0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지금 저항권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뚫을 경우에는 68,700원 처음 상장했던 가격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자리를 저항받을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일단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역시 55,000원대까지 제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5만 원이 깨지는 구간이라면은 한 번쯤 다시 재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모습이고요. 컨텐츠를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엄 채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종편에 상당히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오성 LST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한 번쯤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25,000원 구간에 지금 안착을 한 상태인데요. 25,000원보다 더 위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현재로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의 흐름이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이평선 21선, 60선, 그리고 121선 이런 구간들의 간격 자체가 지금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자체는 아무래도 구간이 이런 식으로 이평선에 등배열이 좀 일어날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이 빠져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가격이 기간을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이평선들이 꼬이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그때까지는 기간 조정을 좀 바라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제 판단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로 혹시나 한 번 더 시세를 준다라면은 25,000원 위에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줄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매수 타이밍은 혹시나 21선 근방에 다시 다가온다라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서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베이직 하우스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중국에서 영업을 잘하고 있고 또 자산 가치 역시 상당히 좀 크나큰 기업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19,000원대에서 저와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도 꾸준하게 더 들고 가셔도 생각을 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조금 지금 가격대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분은 이와 비슷한 유사 기업으로는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릴까 말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기업이 하나 있는데 코데스 컴바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성 의류를 많이 만들고 있는 전 예신 PJ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베이직 하우스와 같은 행보를 지금 걷고 있는데요. 코데스 컴바인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해주시죠. 단기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군요. 네, 코데스 컴바인을 원래는 지난주에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작가님한테까지 종목을 드렸다가 조금 안 좋은 루머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걷어드렸었는데 주가는 역시나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베이직 하우스와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셔도 되고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 중국 사업이 조금 차질이 있다 이런 제가 루머를 듣는 바람에 종목을 회수했었는데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베이직 하우스와 코데스 컴바인이 비슷한 효과를 낸다라면은 비슷한 횡보로 걸어간다면 코데스 컴바인 역시 2,200원이 아니라 차후 10,000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좀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코데스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베이직 하우스를 눈여겨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말 나온 김에 매수가도 좀 함께 정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라면은 네. 어느 정도 음봉이 발생했을 때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시가 밑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2,150원 밑에서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어느 정도 뭐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안에서는 이 큰 양봉이 깨지지 않는 선안에서라면 어느 정도 홀딩 전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정도 구간이라면은 2,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 구간이라면은 한 번쯤 매수를 한번 담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한번 SM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나 CJ ENM과 CJ ENM은 채널을 갖고 있는 회사인 반면에 그 SM 같은 경우는 많은 연기자와 또 가수들 그 빵빵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인력을 바탕으로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컨텐츠 또 창출에 상당히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을 약 4천억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4천억이 나올 경우에는 약 2만 5천 원 정도의 가격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만약에 2만 5천 원 정도 가격이 나온다라면 현재로서는 그 오를 수 있는 그 공간, 그러니까 룸이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약 3,000원 정도의 여유가 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빠질 경우라면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줄이시고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뭐 2만 원 밑으로 급격히 빠질 경우에는 재매수하셔서 수익을 더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광지석 과장님이 들고 계신 종목들 AS를 받아봤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신규 종목 배틀 종목 없으십니다. 하지만 광지석 과장님께서는 베이직 하우스와 같은 관점으로 코데즈 컴바인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예, 시장 흐름을 보니까 오늘 지수 대비해서도 강한 종목이고요. 2,150원 선 아래에서 매수해 본다면 길게 봤을 때 10,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함께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기현 연구원 그리고 광지석 과장님 포트 종목들 AS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들 상담을 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하시는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유하신 종목 상담받기 어려워서 속상하셨다고요? 서울경제TV가 샘플러스와 함께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을 클릭해보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면 끝! 궁금한 투자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샘플러스 와글와글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수익률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와글와글 게시판에 들어온 종목부터 바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해 드릴 종목은 삼성카드인데요. 삼성카드를 56,900원에 한 15% 정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다고 합니다. 제가 다소 고점에서 매수한 것 같은데 상담을 부탁드릴게요 하셨는데요. 삼성카드부터 신기현 연구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선은 뭐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어느 정도 조금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금리 인상으로서 이런 카드주들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개선이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주가 흐름은 조금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금리 인상이 무조건 호재는 아닌 게 최근에 이제 경기 불안이 다시 한번 가시화가 된다면은 그 연체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기 상황에 이런 카드주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하시면서 지금 시점 강한 상승 탄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이러한 그런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조금 판단을 해보고 계속적으로 투자 전략을 취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카드를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들어와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호수공원 런닝맨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성광밴드를 문의하셨습니다. 22,800원에 30%. 매수한 지 오래됐는데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복구가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손실폭이 상당히 크신데요. 일단 뭐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폭이 크신 만큼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15,750원 가격을 저점으로 딛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15,750원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저희가 상승폭을 봐야 되냐,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은 언제쯤 닿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못하고 있는, 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면은 지금 가장 가까운 20일 이평선이 붉은 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붉은 선을 공간을 터치를 하기 전에 지금 계속 주가 조정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룸이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18,000원 정도 구간까지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큰 장대 음봉 자체가, 이 구간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강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복구가 약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뭐 어느 정도 시장이 돌아설 때는 거의 마지막쯤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피팅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조회사들입니다. 그 필수 소재 쪽 자체가 아무래도 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그 순환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업종별로 어느 날은 뭐 자동차가 오르고 IT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순환으로 돌다가 마지막쯤에 정유주가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피팅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지금 신기현 연구원님께서 들고 계시는 SOL 같은 것이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정을 받을 때쯤 되면은 뭐 그 순환 이론에 따른다라면은 피팅 업체들도 어느 정도 좀 빛을 볼 수 있는 좀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홀딩하는 시간이 길어지실 수 있고, 이 15,750원이라는 좀 의미 있는 가격을 깨버린다라면은 아무래도 좀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시에는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광밴드, 지금 주가가 거의 뭐 바닥권 수준에 내려와 있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도 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들어온 종목 중에서 덕산 하이메탈을 봐드리겠습니다. 21,700원에 20% 정도 사셨고요.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가 22,800원. 그래도 소폭의 수익을 거두고 계신 건데요.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안불안하다고 목표가 좀 시원하게 잡아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점 수익 실현 관점에서 한번 현금 확보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IT 업종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렇게 중소형주도 상당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다음 주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역시 실적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적 불안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에서 이러한 투자를 계속하는 거는 조금 단기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느 정도 손실 구간이라면 조금 더 홀딩 하셔갖고 수익을 챙겨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시점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 난 거 조금 챙기셔갖고 현금 확보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지금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하시는데, 그런 심리적인 불안은 오히려 내동 매매로서 손실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수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딴 돈은 좀 챙기고 가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종목 중에 건설주 중 대림산업 봐드리겠습니다. 10만 500원 선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데 5% 정도 급락을 한 상태거든요. 이 종목 갖고 계신 분, 예, 대림산업을 10만 3,700원에 샀는데 건설주가 계속 들쑥날쑥하시다고 전망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치즈케이크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건설주도 함께 좀 봐주시죠. 오늘장에서 굉장히 크게 내리네요. 네, 전일 가장 큰 순매수를 받았던, 기관 순매수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건설주입니다. 건설주는 전일 투신에서 큰 폭으로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뭐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이 두 종목들이 큰 폭으로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의 가장 큰 매도를 맞았던 것도 바로 이 두 종목입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투신 같은 경우에는 4만 개에 가까운 4만 주에 가까운 지금 매수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약 10만 개 이상 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으로 좀 빠진 것이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단기간 안에 20일 선이 복구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 10만 원 근방에서 무리한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호가가 바뀌는 자리에서의 매매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10만 원 밑에서는 그 호가와 보통 저희가 이제 뭐 매매를 할 때 가볍게 이제 뭐 저희가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할 때 9,000원, 9,900원 이런 구간에 사서 10만 원 살짝 넘어갈 때 파는데요. 10만 원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10만 원을 깬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지금 10만 원 3,700, 10만 원에 3,700원, 3,700주를 하셨나요? 지금 사신 게 10만 원 구간이시라면은 99,000원대 좀 접근을 다시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대림산업을 10만 3,700원에 사셨다고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일단은 10만 원서 깨질 걸 대비해서 전략을 다시 짜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림산업파 드렸고요. 자, 오늘 백신주들이 강하던데 백신주 중에서 중앙백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4,50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이분은 그래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오늘 장에서는 급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예, 우선은 뭐 동물용 백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구제역 사건으로 인해 갖고 계속적으로 이런 관심이 쏠리는데 사실 내년과 또 내후년 계속적으로 이런 동물 관련된 그러한 백신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국산화에 대해서 더욱더 의지가 강한 발언을 한 만큼 이러한 관심은 꾸준하게 지속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점 뭐 손실 구간이지만은 손절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하지만은 최근에 조금 계속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패턴에 조금 맞추어서 투자 시점은 한 3개월 정도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한 16,000원 이상으로 잡아보시면서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봐도 괜찮겠다. 중앙백신에 대한 의견이셨고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대림산업 봐드렸는데 이번에는 삼성물산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 종목 역시 4.5%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사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문의하신 분 계신데요. 무료 문자를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해오셨고요. 8388님께서 오늘 매수해도 될지 진단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자, 이 종목 봐주시죠. 네, 3일 정도에 걸쳐서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분할 싶습니다. 매수로 들어가는 건 네. 괜찮겠습니까? 사시고 싶은 금액이 있으시다라면 예. 그걸 또 3등분으로 쪼개서 3일 정도에 계속해서 나눠서 CD 주문이라고 저희가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케어풀리 데이 타임입니다. 조심스럽게 하루 종일 나눠 산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거를 매수를 하실 때는 하락 중에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지금 좀 많이 판 상태지만 다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관이 강하게 주가를 견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늘 딱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어느 정도 좀 들어가 보시고 내일하고 월요일, 화요일 한 이틀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가격 변동이 좀 있더라도 그런 걸 좀 매수하신다라면은 지금 65,000원에서 약 7만 원 정도 사이에 박스 구간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 아직까지 삼성물산이 주식 주가 자체가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65,000원 밑으로 빠진다라면 사서 7만 원 근방에 가면 팔면 된다라는 일단 개념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선물과 지수가 크게 반등할 때 삼성물산이나 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대림산업 같은 지금 금일 하락을 크게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 꼬리를 달면서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월요일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유념해 두시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자라고 하시면 그래도 삼성물산 사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이신 거 맞으신 거죠?
네, 기관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전일도 상당히 크게 들어왔었고 결국에는 저희는 지금 박스권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월요일장 흐름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 매수해도 되는 건지 의견에 대한 상담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013-3366-0110번 통해서 들어온 무료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호텔 신라 들어와 있고요. 평균 매수 단가가 26,800원, 비중이 50% 되셨어요. 조금씩 더 사신 것 같습니다. 중기 전망 알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5187님의 종목인데요. 호텔 신라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정부가 계속적으로 그 외국인 유치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뭐 그 호텔 신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런 그 지금 현재 호텔을 가 보시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거를 몸소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뭐 중국인이라든가 일본인을 비롯해 갖고 해외 관광객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텔 신라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계속적인 박스권 장세를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에 대한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만큼 중기적으로는 이러한 매물을 강하게 돌파해 갖고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차트상으로는 어느 정도 박스권 대응을 조금은 해보시다가 박스권이 조금 더 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때부터는 더욱더 큰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3만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와그라글 게시판 쪽으로 오겠습니다.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먼저 상담을 해드리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보는 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 항상 친절한 상담 감사드린다고요. 이렇게 글을 적어주신 분 계신데요. 퍼스텍을 문의하셨습니다. 2,860원에 15% 정도 샀는데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마음이 조금 조급하네요.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예. 네,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방산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한다라는 지금 기사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그 지수 영향 역시 지금 받고 있는데요. 퍼스텍 같은 경우에 금일 주가 자체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 이야기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그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지금 매수가를 시청자분께서 2,8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800원에 매수하셨다 하면은 요 구간대에서 매수를 이전에 하셨다가 음봉이 나올 때 뭐 못 파셨다라든가 아니면은 다시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은 좀 더 상승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구간에 만약에 일단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깨지고 지금은 박스 흐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북한 그 방산주의 특징 자체가 어느 정도 테마주이기 때문에요. 테마주 중에서도 그 지속적인 그 시세를 내는 테마주이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당일 중으로 좀 급변하는 하루 이틀짜리 좀 테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포동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준다라면 제 생각에는 뭐 본전 수준까지만 올라와도 그 2,800원 근방까지만 올라와도 물량을 줄이시고 좀 더 좋은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퍼스텍이 나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아무래도 주식의 특성상 테마주도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 이야기가 있을 때 한 번쯤 반짝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요.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액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고점에서 좀 물려 계신 만큼 털고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삼천리 자전거를 봐드리죠. 야옹야옹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고유가 자전거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1,60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 갑자기 급등하네요. 오늘장에서 팔아야 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하셨거든요. 신기현 연구원님. 예, 오늘장 급등 이유는 역시 그 중동 리스크가 이번 주말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지금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천리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대체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상당히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역시 실적을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지금 가격대에 이미 2번 정도 이 가격대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있지만은 역시 다시 한번 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상황에서 수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고 이런 테마주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단기 급락을 하고 있는 우량주에 대해서 종목 교체를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LG전자 봐드리죠. LG전자 갖고 계신 분 12만 원에 15% 정도 들고 계시다고 문의를 하셨는데 파워스탁이라는 닉네임으로 주셨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는가 싶었는데 보합권으로 다시 좀 밀려있는 상태네요. 예. 네. 이 방송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가 12월 달인데요. 네, 12월 달에 제가 LG전자에 대해서 누누이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LG전자 같은 종목은 일단 뭐 퍼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PBR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PBR 관점에서 약 PBR 1배가 되는 구간이 바로 이제 10만 원대 구간이고요. 이 10만 원대 구간에서 1.2배 정도 수준, 그러니까 약 12만 원 근방까지 가면은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잡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일단 매수 가격 자체가 12만 원이면은 제가 정해드렸던 밴딩의 그 12만 원 그 어느 정도 꼭대기에서 사셨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2%대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뿐만 아니라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눈에 띄게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외국인하고 또 투신 엄청나게 팔아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레깅 펀드라고 해서 차익 펀드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든지 그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상황인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많은 양을 LG전자를 매수라는 관점이라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11만 원을 다시 뚫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10만 원이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될 때 그때 재매수하시는 관점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그 휴대폰 관련해서 사업을 상당히 확충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신 모델을 20개 이상을 내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있는데요. 그 과거에 제가 노키아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핸드폰에서 지금 LG의 그 스마트폰에 관한 지금 점유율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키아 역시 수익, 핸드폰 분야에서 수익이 안 나고 있을 때 주가는 약 75% 정도 반등을 했었는데요. LG전자가 만약에 지금 구간이 거의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9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9만 원대까지 빠질 것을 좀 염려를 하시고 그 구간에서 재매수를 어느 정도 좀 하신다라면은 제 생각에 다시 12만 원대 이상에서 파실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그 시간까지 걸리는 거를 만약에 못 기다리시겠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 15% 비중이시니까 매도를 하시고 9만 원대 떨어질 때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리스크 관리 면에서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잘라내고 더 아래 가격으로 주가가 밀렸을 때 사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LG전자가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10만 원 선이 곧 부계가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차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9만 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잡아서 12만 원에서 파는 이런 박스권 투자 전략 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LG전자를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LG 생활건강 문의하신 분 계신데 보겠습니다. 35만 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파워스탁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수익권에 계십니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좀 흔들릴 때 차익 실현하는 게 맞을까요? 예, 우선은 지금 시점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 역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 불안이 계속적으로 이제 심화가 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성장성이라든가 안정성이 겸비가 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지금 시점 만약에 포트 비중에 현금이 없으시다면은 이 종목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다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역시 매도로 대응하시고 건설주라든가 낙폭 과대주로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자라는 말씀이셨고요. LG 생활건강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STX 페노션 보죠. 브라보 인생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셨는데 1,620원에 비중이 꽤 많으시군요. 4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응 전략 그리고 목표가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하셨거든요. 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대표적인 해운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뭐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 물동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빚내서 샀던 그 수많은 배들 때문에 뭐 지금 관리 종목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해운주 역시 STX 페노션 역시 현재로서는 물동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단 뭐 해운주를 볼 때 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BDI 지수입니다. 뭐 조그만 차트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실 경우에는 일단 뭐 BDI 지수가 지금 거의 한 4,000포인트가 넘는 상태에서 지금 약 한 1,700포인트 뭐 1,500포인트대까지 바닥을 찍고 아직까지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BDI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이 발틱 드라이 인덱스가 반등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물동량 쪽에서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어느 정도 주가 쪽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0,000원대 구간에서 뭐 저번에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호가 바뀌는 자리는 늘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1,620원대 사신 분 역시 10,000원대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셨다가 역시나 좀 물려서 손해를 보고 계시는 모습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10,000원대가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신다라면은 어느 정도 11,000원대 구간 이전 저점 같은 경우 이전 저항대인 이 구간 자체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실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간은 일단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은 가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10,000원 지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확실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000원이 지지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보자라는 말씀. 호가가 바뀌는 그런 종목들은 잘 한번 눈여겨서 봐야 할 듯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STX 페노션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무료 문자 쪽으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LG 이노텍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LG 이노텍을 매수하신 분은 125,410원이 매수 단가라고 하시고 30% 정도 들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가망이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48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주춤하는가 싶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예, 우선은 뭐 업황 자체가 지금은 좀 불안 요인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업황에 대한 심리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또 판단이 되고 있고 사실 LED 관련된 그런 업황이 상당히 이번 연도 들어서 기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1분기에는 상당히 업황 호조가 이루어질 전망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번 1분기에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망감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 LED 관련된 사업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2분기 그리고 3분기의 그런 실적 개선과 업황 호조에 따른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단기적으로는 큰 반등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 신규현 연구원 동부증권 신노전역 지점의 강지석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부에서도 역시 종목 상담은 계속됩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plus.cntv.co.kr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먼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